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가 정말 어렵고 참 저항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검찰이 권력의 실세, 조국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 과정이 참으로 험난합니다. 어제는 검찰청사가 있는, 어제는 토요일이었지만 아마도 검찰에서 이 조국 이 수사 관련해서 며칠 내로 예상되는 그 정경심의 소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준비에 분주한 그런 날짜를 택해서 지금 좌파 그리고 집권 세력의 선동으로 어제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사 주변 그 서초 대로에 모였습니다. 집권 여당에 의한, 집권 세력에 의한 관제 데모입니다. 이런 데모들은 정부의 어떤 그런 권력에 저항해서 야당 쪽에서 준비해서 이 항의 집회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이 정부 권력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조국에 대한 이런 수사의 와중에서 지금 정부 여당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와 같이 주말의 촛불 집회를 예고를 하면서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운운하면서 마치 검찰에 무리한 수사에 문제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결국 조국 수사를 좀 살살 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담화까지 발표해서 결국 힘을 실어주자 지금 전국에서 좌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모인 인원은 결국 여러 통계 기법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한 2, 3만 명 정도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100만, 200만의 그런 인파가 모여서 검찰 수사를 항의하고 정치검찰 물러가라, 검찰 쿠데타가 어쩌고, 조국을 수호하자, 이런 등등의 온갖 구호가 난무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주최측 추산이라는 말만 붙으면 그 인원은 아무렇게나 뻥튀기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지금 좌파 인사들과 지금 정부 여당 정치권은 이제 200만 촛불 집회 이 말을 이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레코드판 틀듯이 써먹을 것이 예상됩니다. 200만 정도면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 대구시의 주민 인구가 240~50만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빼고 거동 가능한 인구를 다 치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인데 어제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대로 주변에 아마 대구 인구를 다 모아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참 우스운 그런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또 정부 여당이나 집권 좌파 세력들은 이 조국의 이 방어, 조국의 이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말 혈안이 되어서 갖은 애를 쓴다고 보여집니다. 조국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법무부 장관을 맡아야 된다고 했지만은 개혁은 물론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개혁이든 개혁은 깨끗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조국은 깨끗한 사람이 못 됩니다. 오염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이중성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자기가 했던 말, 글과는 전혀 딴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것이 지금 낱낱이 드러난 이 시점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정말 참 이중성 인격이 다 드러난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소위 장관직에 연연하는 것은 단순한 장관직에 대한 고집 외에도 아마 노림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조국에 대한 이런 수사는 검찰이 스스로가 무슨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비리의 의혹이 통상적으로 그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뭐 이렇게 사소한 여러 가지 비리들과는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어마한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정말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전방위적이고 전격적인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 후보, 조국 후보의 부적격성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동지이면서 그런 그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국민들의 이 분노, 국민들의 이 불신 속에서도 임명한 것이 결국 문제 발단이 된 것이죠. 어쨌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결국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수사 등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검찰의 개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봐주기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정하게 해야 될 부분과 또 한편으로 적절한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될 부분을 나누어야 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정말 절제가 필요하고 권력 실세나 사회 지도층 이런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추상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검찰권의 임무이고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그야말로 일전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정말 진중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인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지금 수사팀인들 그렇게 이 수사가 그렇게 뭐 희낙낙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정도의 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칼을 빼들고 수사에 착수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수기와 또 어떤 증거 확인, 적어도 수사의 착수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찰이 엄정한 자세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된 검찰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그런 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엄정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이 정부의 소위 그 권력 실세, 그 청와대의 그 권력 속에는 이와 같이 검찰의 먹잇감이 될 만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비리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이고 오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검찰이 조국과 그 일가족에 대한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등 수사를 사실상 살살 해라. 그리고 수사를 꼭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일종의 급박성, 그런 엄포를 놓은 것이며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언급을 하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임 이후에 그러한 해서는 안 될 은행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작년 7월에는 그 계엄사 문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세월호 사찰 문제를 끄집어냈었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정체불명의 좌파 운동권 인사들이 각 부처의 서류를 다 뒤지고 서버를 다 뒤져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전부 범죄시해서 이른바 적폐 수사란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했던 일이 많았는데 이 또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말이지 그 당시 인도 순방 중에 뭐가 그렇게 급했다고 외국 순방 중에 특별 수사를 세월호 사건도 지시를 했었죠. 그 수사 끝에 결국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 투신에 이른 것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금년 3월에도 또 대통령은 이른바 장학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장학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 장자연 씨 사건, 또 김학의 차관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수사했습니다. 거의 수사를 지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수사의 가이드라인, 뭔가 끝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끝장을 볼 일이 따로 있죠.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야 될 수사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국 같은 이런 권력 실세 최측근에 대한 수사는 정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만 그 장학선 사건의 경우는 그게 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다 과거에 몇 번이나 수사를 해서 이 내용이 다 드러난 사건을 마른골레 쥐어 짜듯이 수사를 하라는 그런 대통령의 구체적 사건 지시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을 내가 하라는 대로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검찰 장악의 그런 마음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의 검찰을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아마 번지르하게 그동안 온갖 그 좌파들의 이 투쟁 논리와 또 그때 전 정부 공격의 그런 조롱거리를 제공했던 이 조국에 대해서 이만큼 이렇게 너저분하고 정말 말과 달리 가장 사회주의자를 지금도 자처하면서도 가장 투기적 행동인 사모펀드에 들었는가 하면 또 무슨 교육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정말 개천에 용이 되지 말고 가재 또 뭡니까 뭐 그런 것이 되라고 해놓고도 자기 딸과 자식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장 위조 또 무슨 입학 과정 장학금 과정에서의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은 거 하며 정말 도덕성 측면에서 자질 측면에서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남겼던 그런 조국입니다. 어제 데모하러 나왔던 사람들에게도 저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싶어요. 자, 조국에 대해서 보호하자. 검찰을 공격하고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런 조국을 비롯한 이런 주사파들의 이중성 추악한 위선을 과연 알기는 하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조국 수사는 새로운 이제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 정경심을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은 그 본래의 사명에 맞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사항을 끝까지 파헤치고 또 검찰 뒤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상식과 양심을 갖춘 많은 애국 시민들이 검찰을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힘을 얻으시기를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도 이렇게 검찰이 올바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급박한다든가 이것을 제어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정말 더 큰 국민으로부터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